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가지 테슬라 이야기들, 일론 머스크가 올해의 인물, 타임의 올해의 인물에 뽑혔기 때문에 그 표지를 장식했죠.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그리고 주식과 관련 여러가지 또 일론 머스크가 이런 인터뷰에서 많은 이야기를 또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경쟁사 이야기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또 해볼까 합니다. 이 트윗에 이런 것들이, 일론 머스크 트윗에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일론 머스크도 감사하다고 리플라이를 달고 있습니다. 올해의 인물에 이제 선정이 됐는데요. 의미 있다고 보는 이유는 모터 트렌드의 카 오브 더 이어라든지, 루시드 에어가 받긴 했지만 사실 모터 트렌드나 요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이런 저널들이 상을 엄청나게 뿌리죠. 카 오브 더 SUV, 올해의 트럭, 픽업 트럭, 올해의 작은 세단, 올해의 가족 세단, 올해의 전기차, 가족용 전기차. 하도 상을 너무 많이 뿌려서 그런 상에 대한, 연말 상에 대한 의미가 너무 퇴색되는데, 그래도 일론 머스크가 표지를 장식했고, 그래도 한 명한테 어떤 스팟라이트를 준다라는 것이 큰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특별히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여러가지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특히 저는 이 부분에 주목을 했습니다. 지금 전기차의 변화는 정부 주도나 이런 거 강제로 하는 게 아니라 민간 주도, 특히 이제 테슬라가 primary driving force를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가지 이런 사업들을 보면은 정부가 보조금을 투여해서 도와줄 수는 있어도 민간 주도로 되지 않으면은 시장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전기차의 물결이 진짜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생각보다 빨리 온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어제 아버지와의 대화에서는 상당간 공전할 것도 보입니다. 근데 아버지께서도 테슬라의 미래를 부정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단지 저는 이제 테슬라가 혼자 너무 빨리 전력 질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의 괴리로 인해서 좀 더 생각보다 다른 배터리 업체라든지 후방 서포트하는 업체들이 재미를 못 볼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있었던 거지. 근데 아버지께서는 더 긍정적으로 보죠. 그런 같은 논리를 테슬라 주식에도 한번 대입을 해보면, 오늘 근데 많이 내렸죠. 근데 저는 함부로 이런 얘기를 잘 하진 않지만, 시장이라는 것이 살아 움직이고, 일론 머스크도 인터뷰에서 밝혔듯이 이걸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겠냐라는 뉘앙스로 답을 했거든요. 왜냐면 인터뷰 질문 중 하나가, 당신이 주식시장이나 이런 시장에 영향력을 미치는, 당연히 영향력을 미치죠. 근데 일론 머스크는 그걸 그렇게까지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시장은 살아 움직이고 내가 그거를 얼만큼 컨트롤 하겠냐라는 듯한 또 디펜스도 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속단하긴 어렵지만, 일단 이 기업의 펀더멘탈이나, 저도 함부로 이야기하기 좀 힘들지만 올해가 거의 다 가니까요. 내년 초까지는 테슬라는 초강세라는 거를 오늘 중간 결론으로 가져갈까요? 오늘 비록 많이 내렸지만 엄청나게 테슬라가 지금 강력하다라는 겁니다. 일단 내려간 이유는 페드가 생각보다 테이퍼링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시장에 이건 전체적으로 타격을 준 거기 때문에 테슬라 본연의 그것과는 거리가 멀죠. 인터뷰에서도 밝혔듯이 아무 이유 없이 주식이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누구도 모르지만, 그래서 저도 이런 얘기가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오늘 이제 거의 연말이 돼가면서 세일즈 데이터를 보고, 그리고 이런 일론 머스크도 밝혔듯이 민간에서 주도되는 전기차의 이런 변화는 저는 아주 확고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되지 않고 단기적으로 더 초강세이지 않을까. 물론 일론 머스크가 또 팔았습니다. 주식을 계속 팔고 있죠. 이런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참 속단하기 어렵지만, 지금 나오는 세일즈 데이터를 제가 얘기할 걸 보면은 무지무지 강합니다. 결국 제가 예상한 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왜냐면 일각에서 경쟁이 심해지고 그거 어떻게 70%도 넘게 먹겠어 라고 하는데 지금 거의 다 왔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 주식 파는 것도 거의 지금 본인이 얘기하는 10%에 지금 거의 다가가고 있는데, 진짜로 이걸 다 채울 듯이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측하기가 어려운 건데, 그래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식 수는 늘고 있다라는 겁니다. 보유량은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처럼 반을 팔거나 이러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이분 재산은 다 테슬라에 묶여 있고 여전히 엄청난 양의 주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이것도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연말을 이렇게 슬슬 이제 정리하면서 테슬라에 대해서 이렇게 확고한 믿음? 그러니까 함부로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이제 좀 더 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미친 듯이 팔린다라는 거죠. 지금 10월까지의 통계, 지금 미국 내 전기차 이제 통계가 이제 다 정리돼서 나오고 이제 조만간 연말이니까 이제 올해 그게 다 나오겠죠. 전에 65%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69%로 늘었습니다. 이게 70%가 목전에 있는 거죠. 이거 그냥 70% 그냥 넘을 겁니다. 예, 제가 계속 이런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계속 여전히 그래도 경쟁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수준이지 않겠냐라 그러는데 작년하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죠. 당연히 제일 잘 팔린 모델은 모델 Y고 그 다음 모델 3입니다. 자, 그 다음 맹추격을 하고 있는 쉐비 볼트는 이미 올해 생산 중단했으니까 이거 계속 얘기하고 있죠. 제가 끝났고 포드가 증산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쉽겠냐라는 거죠. 그리고 폭스바겐이 그 다음 추격을 하고 있는데 어렵습니다. 폭스바겐 칩 쇼리지로 인해서 여러가지 여기도 서플라이 체인을 겪고 있고 그 이슈를 겪고 있고 지금 이거를 전기차에 밀어주겠냐라는 거죠. 내연기관도 지금 팔기 바쁜데 여기도 그닥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모델 S 제가 주문한 모델 S 이거 계속 밀어지고 있죠. 그것만 봐도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서 체감하기에는 혼자 다 해먹는다라는 거죠. 아니 어떻게 된 게 계속 늘고 있죠. 물론 이제 일론 머스크가 트윗으로 연말에 너무 물류비에 쓸데기 없이 돈을 많이 쓰는 걸 이제 경계하면서 작년과 같은 어마무시한 밀어내기는 좀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적지도 않을 거라고 일론 머스크가 또 밝혔기 때문에 결국 70%가 넘는 거는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 큰 미국 시장에서의 경과한지 그리고 내년이라고 바뀌는 게 있겠냐라는 거죠. 바뀌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강력히 초강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뿐만 아니라 그냥 전기차 빼고 그냥 내연기관을 보면요. 미국 내에서 그러니까 럭셔리에서 지금 벤츠는 제낀 걸 이미 옛날에 얘기를 했죠. 지금 렉서스가 코앞입니다. BMW도 코앞이고요. 근데 이 둘 다 연말에 지금 칩 쇼리지라든지 조짐이 있죠. 이제 럭셔리 시장에서 연말에 이게 1등을 할지 안 할지를 한번 보는 것도 주요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이 팔 수 있는 회사가 있냐라는 거죠. 너무 잘 판다라는 거죠. 이게 계속 지겹게 얘기하지만 이게 근데 지금 오늘 얘기하는 거는 잘 파는 정도가 심각하게 잘 판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그러니까 강세가 아니라 초강세라는 거죠. 나오는 숫자들은 이건 정말 압도입니다. 압도. 그래서 별로 주식이 내려가도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다. 다른 데이터들을 보면 통계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무시무시하다. 그러나 여전히 이런 조그마한 변수들이 있지만 그래서 제가 함부로 이렇게 속단을 안 하지만 다시 한번 그래서 at your own risk지만 나오는 통계들은 내년 초까지도 어마어마하다. 어제 아버지께서 주식은 어떤 미래의 그런 선반영 제가 배터리 업체들은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수천만 대 팔면야 돈을 벌겠지만 어제 그런 대화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술적인 면을 보면은 돈을 못 벌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비판적으로 바라봤던 거 너무 뻔했거든요. 작년이나 재작년에 계속 금방 시장이 개화돼서 돈 번다는 얘기를 너무 쉽게 하길래 배터리 회사들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당장 돈 버는 거는 엄청 어렵거든요. 배터리 회사들이 돈 버는 거는 진짜 어렵습니다. 근데 테슬라 보십시오. 성장세와 포텐셜도 가져가면서 장부를 보면은 얘는 이득도 냅니다. 그것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거 너무 강력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아버지의 내용을 그냥 고스란히 여기 대입을 해보면 얘는 성장성도 좋은데 이제 돈도 벌어요. 그것도 많이. 그러니까 이제 더 저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좋게 보는 거죠. 그리고 중국 시장을 또 이제 안 볼 수가 없는데 중국에서 굉장히 잘 하고 있고 지금 중국 시장 특히 이제 중고 전기차 시장이 엄청 핫하다는 겁니다. 이는 앞으로도 지금 새차 판매량을 견고히 지금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통계들이 앞으로도 잘할 거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근데 물론 이거는 테슬라만 잘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중국에서의 전기차 섹터가 다 핫하기 때문에 테슬라한테 정말 크게 도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그리고 이 중고차 시장이 이렇게 핫하기 때문에 안 그러면 제가 그 비싼 지금 한국에서 모델 S 롱레인지 리프레시 된 거는 뭐 1억 3천이 넘으니까요. 이제 뽑으려면 그걸 제가 어떻게 뽑을 수 있겠습니까? 예, 모델 3를 거의 산 가격에 되팔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텍스에 대한 세금 혜택이 있기 때문에 미국은 자기 차를 트레이드인 하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덜 매기기 때문에 그런 효과까지 고려해서 제가 1억이 넘는 차를 이렇게 근데 물론 아직도 안 오고 있기 때문에 언제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까지 길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런 면들을 봐서는 정말 초강세다. 뭐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민간의 변화 이거는 쉽사리 사그라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건 계속 테슬라가 주구장창 지금 내년까지도 잘 나간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항상 속단하는 건 어렵지만 이번에는 장난이 아닌 것 같다.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지금 그리고 전 세계적인 판매량들 만약 그 동네에서 테슬라가 어떤 동네에서 테슬라의 판매량이 줄었다라는 거는 의심의 여지 없이 덜 갖다 부은 거지 이 회사의 인기가 사그라든 건 아니다. 자 그러면서 올해 트럭에 선정된 이 리비안을 보니까 이게 자꾸 까면 깔수록 저는 되게 좋게 봤는데 그리고 가격이 저렴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물론 절대값으로 그렇게 저렴한 차는 아닙니다. 7만 불이면 하나로 차값만 8천만 원이 넘는 차인데 저렴하진 않지만 상대적으로 어떤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제가 타겟팅하는 제 기준에서는 가성비가 좋아 보였는데 그 말을 좀 취소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조금씩 이제 인도가 되면서 속속들이 그 내부에서 나오는 것들이 이제 보여지는데 참 이래서 회사 말만 듣고 물건을 평가하는 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좀 대중화되고 이런 리뷰어들이나 좀 더 객관적인 유튜버들이라든지 이게 까봐야 아는 건데 뭐 R1T나 R1X에 힙펌프가 없답니다. 요건 좀 치명적인데요. 제가 모델 3는 2019년형이고 지금 모델 Y는 2020년형인데 겨울 되면 이거 체감 굉장히 큽니다. 힙펌프가 있고 없고 차이는 주행거리 주는 게 다릅니다. 확실히. 근데 리비안이 없다라는 게 이거 주행거리가 가뜩이나 토잉할 때는 뭐 워낙에 다 내연기관도 떨어지니까 뭐 이해는 한다지만 겨울에 뭘 토잉한다 그러면은 그게 아슬아슬했거든요. 주행거리가. 이거는 트럭으로서 그러니까 레저용으로는 괜찮지만 정말 픽업 트럭용으로는 겨울에는 지금 버전으로는 쓰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건 진짜 우려스럽다. 물론 날씨가 좋은 캘리포니아나 뭐 이런 곳은 별 문제가 없겠지만 동부의 이런 추운 데에서는 사용성이 굉장히 제한되지 않을까. 그리고 되게 고속 충전을 잘할 것 같이 선전을 했지만 현재 충전 속도는 200kW를 살짝 넘는 요것도 좀 아쉽다라는 거죠. 경쟁사들 대비해서 루시드라든지 지금 GM 험머 EV도 뭐 한 350kW를 뭐 물론 쓰긴 쉽지 않지만요.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진 않지만 그래도 지원을 해서 그거를 마케팅 포인트로 삼아야지 테슬라보다 나아 보이는데 지금 최대치가 200 조금 넘는다라는 거는 그것도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힙펌프도 부재하고 충전 속도도 약간 이게 애매한 이건 좀 크리티컬하지 않나. 결론을 리비안에 대해서 내려보면은 물론 이제 400V를 쓰니까요. 그렇지만 테슬라는 그래도 250과 250kW V3 슈퍼차저와 좋은 인프라스트럭처들 생태계를 꾸려가면서 나름의 그걸 다 보완해가면서 가는데 아직 생태계도 부족하고 좀 떨어지는 모습이 특히나 이런 겨울철에는 너무 크리티컬해서 그래서 좀 약간 스탠스가 리비안에 대해서도 다시 좀 내려가는 요건 좀 아쉽다. 너무 아쉬운 부분이라서 전기차를 운영하면 아직도 이런 것들이 크게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쉬운 점을 좀 업데이트 할까 하고요. 자, 이제 일론 머스크의 트윗들을 보면은 오늘 제가 아주 강조하는 테슬라의 그런 밸류 지금 근데 파는 양에 대해서는 뭐 너무 잘하고 있다는 거 계속 아무리 강조해도 이건 초강세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 역시 트윗으로도 underestimate 되는 거에 대해서 no idea라고 그러죠. 일론 머스크도 인터뷰에 밝혔듯이 잘할 거라는 건 이건 정말 누가 봐도 너무 뻔해서 저 역시도 이렇게
세게 얘기하게 됐고요. 오늘 다시 한번 뭐 화성 가는 얘기라든지 이런 것들이야 뭐 이미 익히 얘기를 해서 잘 아는 거고, 근데 여기 또 중요한 포인트 10.7이 다음 주에 나온다라는 거죠. FSD 10.7이 저는 10.6도 아직 못 받았는데, 뭐 물론 뺏기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주의를 해서 올고 있는데요. 물론 인터뷰 때 이번에도 보니까 이제 전방 주시에 대해서 좀 물론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좀 더 신경을 덜 쓴 듯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언급을 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기술이 미완성이라는 뒷받침도 했지만 또 그런 말, 좀 위험한 말을 좀 하긴 했는데, 왜냐면 FSD 베타 유저로서 쓰기 전보다 더 전방 주시를 더 잘하고 있습니다. 이 눈동자도 딴 데 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딴 데 보기 어렵습니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못했는데, 전 10.6도 못 받았는데 10.7이 다음 주에 나온다고 하니까 또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일단 10.6 좀 빨리 줬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재미난 아이디어들, 스페이스X에 대한 재미난 아이디어들을 보면은 이제 우주로 CO2를 바깥으로 내보내는, 그리고 그거를 라켓 연료로 쓰는 것에 대한 아이디어를 약간 공모하는 듯한 트윗을 일론 머스크가 보냈습니다. 제 영상에도 그런 댓글이 달렸듯이 저렇게 로켓을 엄청나게 쏴대면은, 특히 스타쉽 같은 경우는 페이로드를 엄청 올렸죠. 그래서 그 페이로드에 대한 얘기도 좀 하거든요. 일론 머스크가 최신 트윗으로. 특히 이제 이 보잉의 투 스테이지 연료 소모가 워낙 크니까 큰 비행기에 얹혀가지고 어느 정도 올라가서 거기서 2차 부스트를 통해서 우주로 나가는, 스페이스X가 추구하는 방향과는 좀 다르지만 여기 보면은 스펙상 페이로드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도 좀 관심을 갖는 듯한 이야기가 이게 나오긴 하는데, 그럼 그렇게 많은 페이로드와 엄청나게 지금 자주 회전율을 엄청 높이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이대로 가다 파산한다는 얘기하면서 내년부터는 막 2주에 한 번씩 안 쏘면 큰일 난다는데, 그렇게 많이 쏘면은 CO2를 어쨌든 대기에 엄청 뿜어내는 거니까 그것에 대한 걱정을 일론 머스크도 안다라는 거죠. 그래서 CO2를 모아다가 우주로 보내버리는, 그리고 이것은 역시 화성에도 뭐 중요하다 이런 듯이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또 일론 머스크가 어떤 이런 해법을 또 내놓을지 한번 기대되는 부분이고요. 로켓은 현재 화석 연료를 쓰고 있기 때문에 CO2가 뿌려지는 게 맞고, 근데 그것에 대해서도 일론 머스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러니까 친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어제 아버지와의 대화를 통해서도 그렇고, 생각보다 나중에 지나고 나면은 변화가 참 빠르지만 그 포인트마다는 참 생각보다 변화가 좀 더디죠. 그리고 이런 저항들, 뭐 물론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캘리포니아에서는 이게 통과된 건 아니지만 세금을 매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리드에, 그러니까 친환경 전력의 가장 큰 문제는 지속적으로 전력 공급이 안 되고, 이게 할 수 있을 때만 공급되다 보니까 이게 켰다 껐다 이러다 보니까 현재 우리가 설계한 시스템에는 이게 부하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세금을 매기겠다는데, 이렇게 자꾸 세금을 매긴다라든지 이러면은 누가 이런 솔라 시스템을 쓰겠습니까? 그래서 일론 머스크도 이것에 대해서 인세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친환경 전력이 참 어렵긴 어려운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인 이런 생태계나 시스템을 다 갈아엎어야 되기 때문에 뭐 장기적으로 비전도 밟고 해결해야 되겠지만, 현재 이런 진통도 느낄 수 있고, 역시 일론 머스크 역시도 이걸 잘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추후에 아버지와 함께 진짜 구독자님들도 이렇게 아이디어를 주셨듯이 뭐 수소라든지 이런 솔라에 대해서 한번 또 토론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